인조반정, 과전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의 밤이었을까.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권력교체, 그리고 동시에 가장 참혹한 비극의 씨앗을 뿌린 사건으로 기억되는 인조반정. 과연 그날 밤, 창덕궁과 창경궁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어떤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권력교체는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저주를 남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사건을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닌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암투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자리만 바뀌는 사건이 아니었죠. 한 나라의 외교 노선과 수많은 백성의 삶, 나아가 먼 미래까지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과 예측 불가능했던 파급력을 조차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모든 비극은 불안한 전조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인조반정의 씨앗은 바로 광해군 시대, 그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명분훼손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제조지은의 나라이자 유교적 대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광해군은 실리적인 외교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조정 내부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죠. 명분론에 사로잡힌 사대부들은 광해군의 외교를 배명이자 오랑캐에게 아첨하는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고 조정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패모살제입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고육지책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서궁에 유폐된 임목대비의 쓸쓸하고 처연한 모습은 비록 직접적인 행동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정 세력에게 광해군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하고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죠. 이처럼 도덕적인 흥결은 광해군 정권의 취약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대북파의 전횡과 그에 따른 민심 위반도 광해군 정권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은 늘 백성들의 불만을 사고 결국 민심을 등지게 마련이니까요. 이처럼 광해군 정권은 안팎으로 흔들리며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광해군 정권의 뿌리 깊은 불만을 품은 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기, 김류, 김자점 등 훗날 인조반정을 주도하게 될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 정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불만은 물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강렬한 정치적 야망을 동시에 품고 있었죠. 패륜과 실정, 그리고 명분훼손을 광해군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대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은밀한 장소에서 횃불 아래 모여 결의를 다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역모를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도와 병력 배치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며 작전을 세웠죠. 언제, 어디로 침투하여,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심지어 작은 문 하나까지도 어떻게 돌파할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거사를 위한 무기 점검과 병사 동원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의 심장을 끊임없이 조여왔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에 대한 강한 결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망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음모가 진행되는 동안 광해군 측은 놀랍도록 안일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차례 반정의 낌새를 경고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정보망의 허점으로 인해 반정 세력의 은밀한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굳게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백성들의 민심이 등 돌린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광해군 측의 방심과 무관심은 반정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운명의 거사 당일이 밝아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출정을 준비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비장함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제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들의 칼날은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 칼날 끝에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모든 것을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마침내 운명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반정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따라 한양 도성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발걸음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타올랐습니다. 궁궐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궁궐의 문은 반정군의 거센 기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부서지는 굉음은 고요했던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순식간에 혼란을 불러왔죠. 잠들어 있던 궁궐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횃불의 그림자가 검은 밤을 가르며 병사들의 칼날 위에서 섬뜩하게 번쩍였고 혼비백산한 내시들과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광해군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급작스러운 소란에 눈을 떴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궁궐 안은 이미 반정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소수의 병력은 압도적인 기세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던 광해군은 결국 누군가의 집에서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정군은 이제 그들의 명분을 공식화할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를 찾아가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죠.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폐모살제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터라 흔쾌히 반정 세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교서를 통해 광해군의 부덕함을 지적하며 폐위를 선포하고 능양군 이종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능양군은 인조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새로운 왕좌에 오르게 되었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뀐 격변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반정은 성공적인 권력 교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불안과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반정을 주도했던 공신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권력을 향한 물밑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공을 내세우며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충돌했고 이는 정권 초기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마치 끓는 물처럼 격렬했던 그들의 다툼은 훗날 이괄의 난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외교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명과 후금 사이의 실리적인 중립 외교는 폐기되고 오로지 명나라만을 섬기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명불론에 사로잡힌 새로운 조정은 후금을 오랑캐로 경멸하며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이미 강성해질 대로 강성해진 후금은 조선의 이러한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조선을 향한 후금의 위협적인 기세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조반정은 단순히 왕조를 교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분만을 좇은 권력 교체가 한 나라의 운명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죠. 오늘 우리가 인조반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내려진 선택들이 한 국가와 백성들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과연 우리는 인조반정의 처절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